오는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뉴스들 그 이면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좀 부진한 흐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봐야 할까요? 이 이면을 잘 보시면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단은요, 이제 혼조 마감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부진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빅테크 실망에 막 내린 3일 전하, 지금 올라오고 있는 헤드라인인데요. 이 나스닥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대 지수로 좀 범위를 확장해서 보실까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간밤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지수도 우리나라 종목별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종목별로 보시죠. 히트맵을 보셔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다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빠졌죠. 여기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유독 많이 뒷걸음질 쳐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뒷걸음질을 꽤 많이 쳤는데요. 이건 어제 사실은 장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중에 좀 반영을 시키면서 소화 과정을 거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를 보실까요? S&P 500 기업에 있는 쪽 섹터 11개 중에서 절반 이상인 6개 섹터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분은요, 여기서 신고가가 속출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떼서 볼 거고요. 비자가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또 메타 특징주가 눈에 띄어서 아래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규장에서도 빅테크 하락에 발목을 잡히면서 5.5% 급락했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19%가량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온 영향이겠죠.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 안 좋을 것이라는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크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사업의 매출이 정말 부진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원래 전 사명이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사명도 메타로 바꿨는데 체면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이 사업 진짜 미래가 밝은 거 맞아라는 이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이와 연동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요. 컨퍼런스 콜에서 AI 관련 활약을 좀 집중을 하겠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반도체 기업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모양새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달러 강세의 마지막 단계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인상폭이 줄어들었습니다. 50bp 인상이죠. 선진국 중앙은행 가운데 100bp 인상 가장 먼저 했던 쪽이 캐나다였습니다. 그 다음은 75bp 인상이었고 이번에도 75bp 인상이 예상이 됐으나 그거보다 적은 수치 50bp 인상이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있죠. 연준의 피봇. 물론 지금 금리 인하를 논의할 피봇 단계는 아닙니다만 피봇 아닌 피봇 이렇게 표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리의 인상 폭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또 캐나다가 생각보다 적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희망 회로가 계속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죠. 여기에 어제 우리 시장 장중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미증시보다 강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 이슈인데요.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환율 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던 달러화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15년 만에 최저치로 쭉 급락을 했었던 위엔화의 가치가 반등세를 강하게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엔화의 가치의 강세, 이것은 또 유로화의 가치의 강세를 이끌어내는 재료죠. 그러면서 9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페리티를 회복하는 모습 간밤 나왔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영향은 결국
달러의 약세를 가리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간밤 1%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심리적인 저항선인 110선을 붕괴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에는 사실은 이제 그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우려감을 조금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NDF 역외 환율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11원 수준이 호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6원이 급락한 수치입니다. 이런 시각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MSCI 국가 추종지수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중국이 무려 4% 이상 급등을 했고요. 신흥국 지수 대비 한국의 상승률도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출발단에서 코스피는 이 선물 지수를 많이 쫓아가죠. 플러스 0.54%로 간밤 마감을 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 안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까요? 지금 장 마치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으로 몸을 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6거래일 연속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 전해드렸고 간밤 하락을 하는 듯 했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다시 몸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 장중에는 1%가량 하락을 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플러스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메타에서 인공지능 AI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같이 좀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반도체주 하나만 꼽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될 텐데요. 이 기업은 무려 이 빅테크 급락을 뚫고 장중에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 상승이고요. 지금 하락세를 보였었던 나머지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상승폭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설비 투자가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큰데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장비 만드는 회사 아리스타는 이 시각 현재 6.5%가량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세부 항목, 평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52주 신고가가 제약바이오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밤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만 쭉 여기에 나열을 했고요. 대표적인 빅파마 기업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일수록 특히 신약 개발 강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입하고 M&A에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머크인데요. 머크 같은 경우에는 간밤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머크의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신약 말이라고 하면 키트루다가 있죠. 항암제인데 이게 만료일이 2028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긍정평가로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된 기업들 쭉 강한 모습이고요. 메디케어 관련 건강보험 기업, 인프라 기업들도 신고가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와 결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 방어주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사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실적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로 국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분기 영업이익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역대 순인데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공개가 됐죠. 놀라운 실적이었습니다. 깜짝 울트라 슈퍼급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실적이 이번에 갈린 겁니다. 1위로 바로 등극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1위와 2위의 격차도 상당한 모습입니다. 자, 그 밖에 쭉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들 기업들이 이 1위부터 10위까지 기록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신생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 밖에 기업 딱 한 개가 눈에 띄는데 한미약품이죠. 전통제약 기업인데 이 기업은 데이터가 과거 수치입니다. 2015년 4분기 데이터이고 나머지는 최신 데이터는 다 신생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이들 기업이 잡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으로 바이오의 화력을 집중하는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설비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기업이 무엇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